세상에는 아침이 오지 않는 마을이 있었다. 산과 바다가 그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해가 뜨지 않았다. 하늘은 늘 어두웠고 아이들은 태양이 어떤 색인지 몰랐다. 사람들은 낮에도 등불을 켰고 밤이면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담이 아니었다. 그건 마음까지 삼켜버리는 깊은 그림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고 웃음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마을 가장자리에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편지 쓰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는 매일 밤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썼다. 그의 이름은 다연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학자였고 세상에 빛을 전하려는 글을 썼다. 하지만 그가 살던 고을이 전염병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탓했다. 너의 글이 신의 분노를 불렀다. 그날 이후 그는 산을 넘어 이 어둠의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다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손끝이 떨렸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간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편지를 한 통 썼다. 어둠에게. 그는 종이 위에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움직였다. 너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죽어가고 있다. 제발 한 번만 물러나 주지 않겠느냐? 그는 편지를 접어 창문 밖으로 던졌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의 방 안은 조금 덜 차가웠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편지를 썼다. 어둠아, 오늘은 아이가 울지 않았어. 어둠아,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 어둠아, 나도 네가 두렵지만 너를 이해하려 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누가 어둠에게 말을 거나. 그건 아무것도 듣지 못해. 하지만 다연은 대답했다. 어둠이 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써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잊지 않으니까. 그의 편지는 점점 쌓였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그리고 수백 장의 종이. 그 글자들은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별의 잔광처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는 빛이었다. 그는 매일 밤 어둠에게 속삭였다. 어둠아, 오늘은 아이가 울지 않았어. 어둠아,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 어둠아, 나도 네가 두렵지만 너를 이해하려 해.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건 해가 아니라 종이 위에서 피어난 작은 불빛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어둠이 더 짙어졌다. 등불을 켜도 불빛이 번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다. 심지어 목소리마저 어둠에 삼켜져 누구의 울음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 외쳤다. 해님, 어디 있나요? 우리 좀 비춰주세요. 그러나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희망을 버렸다. 기도 대신 침묵이, 눈물 대신 무표정이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신은 우리를 버렸어. 이 마을은 끝났어. 그 말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그 어둠은 단지 하늘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절망이기도 했다. 다현은 밤마다 창가에 앉아 그들의 절망을 들었다. 그는 그 울음이 바람처럼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둠아, 오늘은 유난히 무겁구나.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갈라진다. 그는 글을 쓰며 눈을 감았다. 그의 펜 쪽은 종이를 긁으며 마치 눈물을 새기듯 흔들렸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문장을 쓰던 순간이었다. 그러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마을에 빛을 허락해다오. 그 문장이 끝나자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 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서 조용히 빛이 피어올랐다. 마치 별 하나가 종이 위에 내려앉은 듯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그는 숨을 죽였다. 너 대답하고 있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지를 접지 않았다. 그 대신 창문을 열어 그 종이를 바람에 맡겼다. 종이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 눈을 비볐다. 하늘에 희미한 점들이 떠 있었다. 저게 뭐지? 별인가? 별이라니, 여긴 밤뿐인데? 그건 별이 아니었다. 그가 보는 편지의 조각들이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니는 작은 빛의 글자들. 그날 이후 다연의 편지들은 매일 밤 빛을 냈다. 그의 방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촛불 하나 없이도 종이 위가 반짝였고 그 빛은 벽을 타고 마당까지 번져갔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섰다. 저건 뭐야? 불이 아니야. 마치 종이에서 별이 피어나네? 아이들은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두려워했다. 저건 불길한 징조야. 어둠이 그를 삼키려 하는 게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어둠이 내게 보는 답장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전보다 더 밝은 빛을 본다. 그의 방 안이 나처럼 환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의 형체를 보았다. 그건 한 사람의 그림자였다. 어둠보다 깊지만 두려움보단 따뜻한 존재. 그 그림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왜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그는 대답했다. 처음엔 미워했소.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당신도 존재해야 세상이 완전해지니까요. 그 말에 그림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달빛 같았다.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빛. 그날 이후 어둠은 조금씩 물러났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라 외쳤다.
엄마, 하늘이 회색이에요. 그 회색은 이 마을이 처음으로 맞이한 빛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따졌다. 너가 이상한 짓을 해서 하늘이 요동치는 거야. 이제 그만 써라. 너 편지 때문에 마을이 변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의 편지를 불태워버렸다. 방 안은 다시 캄캄해졌다. 그는 그 재 위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썼다. 빛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 뜻은 남는다. 그가 그 말을 끝내자 불탄 재 사이에서 또 한 줄기 빛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빛이 방을 감싸며 그의 몸도 천천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며 남긴 말이 있었다. 어둠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다. 나는 이제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그리 삼키지 않았다. 그를 감싸 안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이. 그 다음 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울었다. 짙은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그건 이 마을의 첫 번째 아침이었다. 그날 밤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별도 바람도 심지어 개 짖는 소리조차 사라졌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다. 오늘은 뭔가 달라. 하늘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아. 다현은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오래된 나무 탁자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남은 종이 단 3장.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지막이군.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첫 줄을 썼다. 어둠에게. 그 한 문장을 쓰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살짝 스쳤다. 어둠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오늘은 묻지 않겠다. 왜 떠나지 않느냐고. 대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너 덕분에 나는 글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의 펜촉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했지만 나는 이제 알겠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빛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아직도 검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작은 움직임을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미세한 빛의 조각들. 그것은 그가 쓴 편지의 조각들이었다. 그 수많은 조각들이 하늘 위로 부유하며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별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 만든 빛이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어둠아,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한다. 너 없이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안다. 빛이 존재하기 위해선 너 또한 있어야 하니까. 그가 마지막 마침표를 찢자 종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빛이 손끝에서 팔로 가슴으로 번졌다. 그의 몸이 따뜻해졌다. 마치 봄의 햇살이 몸 안에서 피어나는 듯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종이를 감쌌다.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밝아졌다. 밖에 사람들은 놀라 뛰어나왔다. 저기 봐! 산 아래 집이 빛나고 있어. 불이야?
아니야. 불빛이 저렇게 고요할 리가 없잖아. 사람들은 집 주위를 둘러싸며 숨을 죽였다. 창문 사이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주위로 종이들이 떠올라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빛의 종이들이 공중에서 피어올라 별무리처럼 펼쳐졌다. 그들은 서로 맞닿으며 하나의 거대한 문장을 이루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하늘이 떨렸다. 짙은 그림자가 갈라지고 어둠의 껍질이 천천히 벗겨지듯 사라졌다. 그때 수백 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조용히 열렸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처음엔 회색, 이윽고 금빛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눈을 가리며 울었다. 이게 아침이야. 빛이 돌아왔어. 아이들은 환호했고 노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건 한 장의 종이뿐이었다. 그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어둠을 용서했고 어둠도 나를 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빛이 되었다. 그 문장은 마치 살아있는 듯 부드럽게 빛났다. 사람들이 손을 대려 하자 그 종이는 천천히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마을 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 마을은 새벽의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말하고 아이들은 태양을 그리며 웃었다. 그러나 밤이 오면 하늘에는 여전히 미세한 빛의 점들이 떠 있었다. 그건 별이 아니라 그가 남긴 편지의 잔광이었다. 사람들은 잠들기 전 그 빛을 향해 속삭였다. 다연님, 오늘도 어둠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마다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이 말이다. 수년 뒤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는 밤마다 종이를 꺼내 글을 썼고 그리고 그 글이 끝나면 항상 창문 밖으로 던졌다. 어른들이 물었다. 무슨 글을 쓰니? 소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쓰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창 밖에는 부드러운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옛날 그 남자가 남긴 노래처럼 조용히 하늘로 흘러올랐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하나 더 늘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잠들었다. 그러나 그 번은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도 누군가의 편지가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렀다. 이제 마을에는 아침이 있었다. 아이들은 햇살 아래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마당에 앉아 찻잔을 비추는 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빛이 늘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눈부신 나달에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그림자를 보았다. 이건 뭐지? 내 발밑에도 어둠이 있네.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한 아이가 말했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있으면 그도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어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다연이 남긴 편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밤이 오면 등을 끄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종이를 올려두고 자신의 마음을 적었다. 오늘은 아이와 다투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 그들의 글은 다연처럼 어둠을 향한 편지였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다. 어느 밤
한 노파가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어둠아, 오늘은 남편이 떠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야.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음으로 그를 떠올릴게. 그녀는 종이를 접어 창문 위에 두었다. 그 순간 종이 위에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놀라 손을 뻗었다. 그 빛은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 그 남자가 썼던 편지의 잔향처럼.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아직 이곳에 있구나.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일이 생겼다. 밤마다 창문 위에 놓인 종이들이 조용히 빛을 냈다. 누구는 그것을 마음의 별이라 불렀다. 그 별들이 모여 하늘의 별과 이어졌다.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었다. 한 젊은 학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도 몰라요. 다만 마음을 다해 쓴 글은 어둥이 삼키지 못하더군요. 그 학자는 그 말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도 조용히 펜을 들었다. 어둠에게 나는 늘 빛을 찾아 헤매었지만 이제는 알겠소. 빛은 당신의 품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소. 그가 종이를 덮자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 종이는 천천히 떠올라 밤하늘로 사라졌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이제 사람들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해가 지면 감사했고 해가 뜨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어둠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단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때마다 하늘에는 새로운 별이 하나씩 생겨났다. 누구의 편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별들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다연히 남기던 집터를 찾았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에는 종이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소년은 하나를 꺼내 읽었다. 빛은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깨끗할 때 세상은 이미 새벽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년의 손끝이 은은히 빛났다. 그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기도야.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나무에 걸었다. 오늘은 친구를 도왔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은 편지나무, HR이 편지의 나무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 그 마을은 별의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늘의 별과 창문 위의 별, 그리고 마음속의 별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밤이면 멀리서도 보였다.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속삭였다. 다영님, 오늘도 우리의 편지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바람 부는 밤,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없어도 당신들은 이미 빛을 쓰고 있소.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리고 이내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새벽,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별빛이 사라지지 않고 태양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았다.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것임을. 그들의 세상은 이제 완전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오면 종이를 꺼내어 편지를 썼다.
그들은 그것을 다현의 의식이라 불렀다. 이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들에게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늙은 학자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빛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군가는 태양입니다. 누군가는 희망입니다. 또 다른 이는 신의 은총입니다. 라 말했다. 노학자는 미소 지었다. 빛은 바로 내 안의 용서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햇살처럼 환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아이가 묻는다. 선생님, 어둠에게 편지를 쓰면 정말 대답이 오나요? 누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지. 하지만 그 대답은 종이 위에 적히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그날 밤 생애 첫 편지를 썼다. 어둠아, 나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받아주겠지. 그 편지를 창가에 두고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그 종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알았다. 그날 이후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한 빛이 피어올랐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깨달았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이 찾아오면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마을은 더 이상 빛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빛이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지나며 물었다. 당신들은 어쩌다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한 노파가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는 어둠에게 편지를 썼지요. 그는 살아있나요? 노파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가 남긴 편지는 아직도 우리를 비춰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낮에도 보이는 희미한 별빛이 있었다. 저기요. 저 별 하나하나가 그가 쓴 편지의 빛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고요했다. 누구도 소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빛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창가에서 마음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잠든 후 하늘 위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어둠을 미워하지 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너의 빛이다. 그 문장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모든 이의 마음에 남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빛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써내려가는 기도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별이 떠올랐다. 그건 어쩌면 다현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대답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군가는 하늘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이라 말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남자는 그 답을 조금 다르게 남겼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그는 어둠에게 편지를 쓰며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는 빛을 만들었고 그 빛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어둠이 머물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에게처럼
작은 편지 한 장을 써보세요. 괜찮아. 나는 나를 용서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